자, 다음 순서는요, 한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한글의 우수성이 우리 교재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 만든 게 1443년이죠. 세종 25년 음력 12월에 직접 창제했고, 그 뒤에 집현전 학자들이 해례를 짓고는 그것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다음에 세종 28년, 곧 1446년 9월, 요게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10월 9일, 양력으로는 10월 9일이 되죠. 한글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포입니다. 반포.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글날인 거죠. 46년 이후로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죠.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와 있는 걸 현대어로 바꿔놓은 건데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창제 정신이죠. 창제 정신. 첫 번째가 자주 정신이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어를 가지고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제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어린 백성이 니리고자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을 어여빈 덕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신, 애민정신이 들어있죠. 여기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따로 얘기를 한다면 창조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애민이란 말 대신에 민본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수빈이가 날로 쓰며 편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 실용정신을 보여줍니다. 훈민정음의 창조정신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넓게 보면 창조정신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우리 훈민정음 음성 언어를 정확히 쉽게 적을 수 있는 음소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이죠. 한글이라는 것은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가리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자는 영어가 그렇고요. 한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나 이런 것들은 음소 문자 아닙니다. 문자의 입력이 간단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지점은 한글의 제자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 지점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성했는데요. 자, 해례본을 반포했던 책이죠. 그 구성을 보게 되면 뭐 먼저 나오냐면 어제서문이 나와요. 어제서문. 오늘 아니고 어젠가요? 임금어자예요. 임금님께서 지으신 서문이 들어야죠. 세종의 서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의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례편이 있고, 정인지 서문이 있죠. 요 어제서문하고 예의편이 1443년 12월 거예요. 이게 본문인 거죠, 본문. 그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정리하게끔 한 것이 1446년 음력 9월. 이게 해설 표현인 거죠, 해설. 그게 해례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세계기록문화유산. 어디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이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때 만들어진 거고, 요걸 다 합쳐서 말하자면 이 해례본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요게 말하자면 반포한 것입니다. 그 구성을 보여줬고요. 예의편에서는 문자의 음가와 운용법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해례편에서는 글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해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리 같은 것으로 해례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의 제자 원리입니다. 자, 인문편에서도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알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초성. 자음이죠. 자,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 했잖아요. 요거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크게 나눕니다. 아설순치후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보여주는 거냐면요. 소리 내는 위치예요. 소리를 어디서 내느냐? 아, 어금니에 소리를 내고 있다. 혀에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음의 처음의 것은 기역이죠. 설음은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형태가 무엇이 되고요? 기본자가 되죠. 이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혀의 모양, 입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얘기하죠. 요에 관련된 얘기를 이 부분에서 얘기하죠. 자음의 기본자 상형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이 한자어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상, 설근, 폐후지형 이렇게 됐죠. 자, 설근은요, 혀뿌리죠. 혀뿌리가 다들패, 막는다죠. 목구멍을 막을 때의 형태, 모양을 본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역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나왔냐? 요거죠, 요 모양이죠. 라고 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그 모양이 기역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됐던 거죠. 니에는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이었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에서 요 부분을 그대로 제시해 놓고, 뭐냐 해서 니은이 답인 경우가 있었죠. 상설부, 상악지형 되었습니다. 상설부, 상악지형. 혀가 윗잇몸,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나나 할 때, 할 때 니은 모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상구형이에요. 미음은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순음인데 상순형 하면 안 돼요. 상구형. 입의 모양을 본떴다. 상치형은 이의 모양, 요때 이죠. 이게 시옷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상후형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발성기관이죠. 발성기관을 뭐 한 겁니까? 상형한 거죠. 그래서 원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상형의 원리를 말합니다.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 초성의 기본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가획자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획을 더 그어요. 기역에 획을 더 그어서 키역됐죠? 그 다음 니은에 획을 더 그어서 디귿티읕이 만들어집니다. 미음에 획을 더 그어서 비읍, 피읍, 시옷에 획을 더 그어서 지읒, 치읒. 이거 뭐라고 할까요?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요. 여린 히읗. 그 다음 히읗. 획을 더 그어서 이것들을 가획자라고 하고 원리를 얘기하라면 가획의 원리라고 말하죠. 가획이 뭡니까? 가획. 획을 더 그었다. 획을 더했다 하는 말인데 획을 더 그으면은 획을 더 하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죠? 세집니다. 기역에 획을 더 그어서 크, 느, 드, 트, 무, 부, 푸, 스, 즈, 츠. 이거 소리를 안 내요. 그 다음 여린 히읗. 흐예요. 흐. 그 다음에 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들어갔습니까? 이체자죠. 이체자라고 그래서 옛니응 반설음이라고 하죠. 리을 반치음 이렇게 해서 옛니응 리을 반치음 요것들을 이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체자란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가획자와는 이체자로 되었어요. 가획을 하게 되면 발음이 세지는데 이건 가획을 했는데도 발음이 세지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체자라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총
17자죠.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몇 자 만들었죠? 28자. 가운데 초성은 17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음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합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합형의 원리. 합형의 원리의 병서로서 자, 중세국어의 표현을 좀 봐야 되는데요. 나란히 쓰기인데요. 나란히 쓰기, 병서. 중세국어 표현은 갈바쓰기라 되어 있어요. 갈바쓰기. 그 안에 보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그 다음 시옷기역, 시옷디귿,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 등등등. 요거를 각자 병사라 하고요. 요거를 합형병사라고 그래요. 각자 병서, 합형병서. 합쳐서 병서인 거죠. 자, 요거 얘기한 거예요. 병서, 나란히 쓰기. 각자 병서, 합형병서. 그 다음에 이어쓰기라고 우리말로 바꿔올 수 있는데 연서죠. 니서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서쓰기. 수는 아래 이응을 이어서 쓰는 거죠. 수는 아래 이응을 이어서 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입시올 가베한 소리 순경음이라고 표현해요. 순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읍은 브라면요. 순경음 비읍은 프. 요게 요 발음인 거죠. 프.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어느 때 사용되냐면은 덥다 할 때 어가 결합되잖아요. 그러면서 더워. 현대국어에서는 더워로 바뀌죠. 더워. 더워.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가깝다, 가까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하잖아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 그 말이 중세국어에서는 순경음 비읍이 쓰였던 자리예요. 순경음 미음이나 순경음 피읍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순경음 비읍은 실제 우리말 발음에서 사용된 것으로 지금도 경상방언에 아이고 떠버려, 들어버려 새끼야, 들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순경음 비읍이 있는 거죠. 자, 요게 28자에 안 들어가요. 요건 28자에 안 들어가는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은요 11자인데 하늘, 땅, 사람, 아래야, 의, 이걸 기본자로 했죠. 아래야, 의는 하늘, 땅, 사람. 하늘의 둥근 모양을 따서 아래야, 땅의 팽팽한 모양을 따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따서 이.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 상형의 원리라고 했죠. 천지인을 상형했다. 상형의 원리. 자음의 경우에는 발성기관을 상형했잖아요. 모음은 천지인,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삼재. 삼재를 상형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아어오우 야여요유 요거를 초출자, 요거를 제출자. 초출자와 제출자 합쳐서 무슨 원리라고 되느냐? 원문이요 합이성이라 됐어요. 합쳐서 이루었다. 그래서 합성의 원리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모두 몇 자예요? 11자인 거예요. 11자. 그래서 17자, 11자 합쳐서 총 28자를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든 28자에 속하는 것이 요겁니다. 나머지 나란히 쓰기라든가 이어쓰기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합쳐 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무슨 원리? 합쳐 사용한다. 합형의 원리. 나머지 뭐가 있어요? 와, 왜, 워, 왜,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머지도 이거 역시 합쳐 쓰고 있기 때문에 합용이라고 얘기하고 병사한 거죠. 병사했는데 합용의 원리라고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했습니다. 나머지 모음들도 병사해서
하병의 원리에 따라 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 정리하셨나요?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운용법 부분에서 약간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내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이게 종성부용초성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의편에 나오는 거예요. 예의편. 조금 전에 세종임금이 어제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의편에서 요 얘기가 나와요. 내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니라.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해례편에서는 팔종성 가족용법이라고 했어요. 팔종성 가족용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해례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군무원 시험문제 나온 적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예의편 책 그 해례본이죠. 해례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기역부터 희역까지 초성 쓰잖아요. 받침에도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성부용초성. 그래 놓고 나서 집필년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또 정리가 된 해례편에서는 팔종성 가족, 가의 조카다. 사용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종성. 그러니까 기역부터 옛니은까지죠. 이것만 가지고도 받침에 쓸 수 있어. 지읒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해례본 안에서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소리를 어울러 쓸띠면 갈발써라. 병서법 얘기한 거고요. 이, 아, 어, 야, 어란 오른역에 붙여 써라. 부서법인데 붙여 쓰는데 기역에 아는 오른쪽에 붙이죠. 이게 우서인 거죠. 오는 밑에다 붙이죠. 이거는 하서인 거예요. 부서법은 붙여 쓰는데 자음에 오른쪽에 붙이느냐 아래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서, 하서로 나눠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역에 붙여 쓰는 거니까 우서인 거죠. 오른 우자. 우자가 오른쪽을 뜻하는 우자예요. 이건 아래 하자겠죠. 그 다음 리을은요. 무릇자이 글자가 모름지기 어우러서 어울려야만 소리가 인다. 소리가 나려면은 이때 자는 자음 모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름지기 어울려야 그게 합쳐져야만 소리 음절이겠죠. 성음법은 다른 말로 음절 이루기예요. 강할 때 하나의 음절이잖아요. 그 안에 기역, 아, 이응이 있어서 그 소리들이 글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 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둘 건 짜. 이거는 자음 모음이다. 음소라고 볼 수 있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절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성음법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고 그 예시로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훈몽자회 같은 것들이 더 있긴 있어요. 훈몽자회에 대한 얘기. 처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이라는 명칭을 만든 것은 훈몽자회였습니다. 우리 교재는 더 있습니다만 그거는 깊이 들어간 부분은 심화 강의에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것은요.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근 나온 문제들을 좀 살펴볼까요? 2018년도 국가교육 7급에 나왔던 건데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였어요.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자의성 말됐죠? 부추를 갖다가 소리라 말한다든가 뭐 쉐울이라 표현한다든가 정구지라 표현한다든가 그 자의성인 거죠. 자의적인 거. 그 다음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상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죠.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이거 헛소리죠. 정답이 3번이죠.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개념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 설, 순, 치후 해서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려했는데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시옷은 지읒, 치읓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의 체계니까요? 시옷, 지읒, 치읓은 치음이죠. 이소리로서 같은 계통이잖아요. 미음, 시옷, 칸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다? 헛소리죠. 2번 정답이죠. 잘못된 거 고려하니까요. 디귿, 티읕하고 니은, 리을,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백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디귿하고 티읕, 니은, 리을은 같은 계통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소리의 유사성이 맞죠. 드, 트, 느, 르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이응과 엔닝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엔닝은 기역, 키역한 아음이었죠. 어금니 소리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번 어때요? 훈민정음 28 자모 체계에 들지 않는 것. 아까 여린, 이읍, 반침, 유는 들어가죠. 28개 들어갔는데 순경음 비읍은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연사한 거였죠. 연사한 것으로서 28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거 알면 푸는 문제였죠. 자,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했습니다. 자, 닝근, 느꺼자, 바올, 가베야, 반, 순경음 비읍도 나왔네요. 순경음 비읍. 이런 식의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자, 한국어의 특성. 옳지 않은 겁니다. 높임법 발달 맞죠? 접속사 관계대명사 있다 헛소리죠. 정답은 2번. 22년도 소방지 경체 문제였네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에서 발달.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최근 그 시험 문제 몇 개 안 나왔으면 2, 3년 사이에 나온 것 중에서 몇 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정도 문제. 지금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정리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훈민정음의 어떤 제자 원리 요것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직렬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1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기본 강의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나올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복 학습하셔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엄청 많죠?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바가 없는지 확인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2장 우문론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